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역시 맞불을 놓으며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각국의 이익이 중요해지는 요즘 한국의 포지셔닝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을 선도하는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밝힌 연구 결과로 인해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그는 발표에서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은 정말 미친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발언에 거북함을 느낀 중국과 일본 관계자들이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시어도어 패닉이라고 합니다. 은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키 큰 남자죠. 항상 단정한 정장과 가벼운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저를 국가 간 무역과 경쟁 방식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서구 국가들이 세계를 이끌고 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히 우리의 리드를 따른다고 가르쳐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그렇게 작은 곳이 세계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그저 작은 반도체 회사 한두 개와 값싼 전자제품일 뿐이지라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커피타임 중에 동료 교수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 삶은 편안했습니다. 일상의 루틴, 신념, 그리고 명성이 있었죠.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 견해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슨 학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게 글로벌 전략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중요 인사들이 모여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큰 모임이었죠. 떠오르는 경제 강국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혁신과 유럽의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한국은 아마 제 연설에서 더 중요한 주제들 사이에 끼워 넣어 한 문단 정도만 차지할 거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저에게 윤지원 연구조교를 배정했어요. 그녀는 한국 서울 출신의 영리한 젊은 여성이었죠. 매일 그녀는 한국 산업에 관한 숫자들이 가득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거의 흘끗 보지도 않고 폴더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윤지원 조교가 평소보다 오래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패닉 교수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교수님께서 제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손을 흔들며 그녀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대학원생이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연설 날이 다가오자 마침내 제 조지타운 아파트에 앉아 노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윤지원 조교의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디램 시장의 70%와 낸드 플래시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컴퓨터 부품이었죠. 이건 맞을 리가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공식 시장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숫자들이 일치했어요. 사실 윤지원 조교는 한국 산업의 강점에 대한 주장에서 겸손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배운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세월 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은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불편했어요. 심포지엄은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연설은 이제 구멍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들이 제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결정을 내렸어요. 시어도어 패닉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정직하게 직면할 것이었어요. 그것이 수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을 바꾸는 의미일지라도 말이죠. 전화기를 집어들어 윤지원 조교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내 사무실에서 보자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아. 전화를 내려놓으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편안한 세계가 곧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어려울 테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이 저를 앞으로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돈해왔던 체계적인 세계가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권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죠. 이런 느낌이 싫었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INTJ 성격 유형이라고 말해요. 이건 감정보다 논리를 선호하고 틀리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의미죠. 지금 제 뇌는 세상에 대한 제 신중하게 구축된 믿음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어 리처드슨 학장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조연설을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시어도어.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심포지엄 전체가 당신의 개회사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요. 모두가 당신의 연설을 기대하고 있죠. 전화를 끊은 후 창가에 서서 아래 캠퍼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설을 연기할 수 없다면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쉬며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윤지원 씨,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말했습니다. 20분 후 그녀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평소처럼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한국의 산업 역량에 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해요.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대신 책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보낸 보고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요? 윤지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떠나기 위해 돌아설 때 그녀의 눈이 약간 밝아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큰 상자 3개와 컴퓨터 드라이브 몇 개,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교수님,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주선했습니다. 그녀가 제 책상에 일정표를 놓으며 말했어요.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제 삼촌도 포함해서요. 그 후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보고서를 하나씩 읽고 다른 시간대에 있는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은회색 머리는 엉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슬라이드별로 재구성했어요.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가 강한 펀치처럼 저를 강타하며 수년간의 잘못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의 엔지니어들과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거대한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축구장보다 더 큰 대형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을 봤죠.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고 더 나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신중하게 계획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들은 자막 없이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대화는 삼성에서 일하는 윤지원 씨의 삼촌과의 대화였어요. 그는 반도체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됐는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이 중요한 기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가장 첨단의 칩들은 수십억 개의 작은 부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은 사람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더 작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몇몇 회사들만이 이것들을 만들 수 있고 가장 큰 2회사는 한국 기업이에요. 이틀째 되는 밤 제 사무실은 종이들, 커피컵들, 그리고 테이크아웃 용기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제 눈은 수면 부족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윤지원 씨가 신선한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사무실의 혼란과 피곤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쉬셔야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안 돼. 안경 아래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틀렸어, 윤지원 씨. 정말 당신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그녀는 커피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죠. 그녀의 말은 어떤 통계나 차트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렸어요. 그 순간 윤지원 씨가 비록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제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놓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마침내 제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연설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심포지엄 전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새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제 눈은 피로로 무거웠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제가 만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정직했고 사실에 기반했으며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일부는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다른 이들은 저를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숫자들, 데이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실제 물건들을 만드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껏 했던 일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들어가는 문턱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아침 밝은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지만 손이 평소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감은 덜했지만 더 정직해 보였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메모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수년간 사람들은 서구 국가들이 세계를 이끌고 다른 나라들은 단순히 따라올 뿐이라고 말하는 시어도어 페닉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었죠. 오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심포지엄은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이 있는 웅장한 홀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연문을 통해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 휴대폰을 확인하는 비즈니스 리더들, 그리고 메모장을 준비한 동료 교수들이 있었죠. 그들 모두는 제가 수년간 가르쳐왔던 아이디어를 들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줄에서 독일 자동차 협회의 안드레아스 크레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 진지하면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방 뒤편에는 미국 해군 정보장교인 카일 맨슨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중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려는 내용에 의해 자신들의 일이 도전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죠. 방 앞쪽으로 걸어가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연단에 도착하자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눈을 약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큰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러분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겁니다. 잠시 멈추고 앞에 있는 얼굴들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맨 뒷줄에서 윤지원 씨가 저에게 작은 격려의 끄덕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습니다. 이 기기는 20개 이상 국가의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심장, 메모리, 두뇌, 화면 이것들 대부분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던 한 나라에서 온 겁니다. 그런 다음 청중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단단한 바닥에 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집어 올렸을 때 화면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 전화기가 깨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강화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설명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한국 기술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그들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중 속 한국인 참석자들은 서로를 크게 뜬 눈으로 바라보며 분명히 제게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발표를 진행하면서 마치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주제는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군함과 탱크에 대해 설명했죠. 한국 기업들이 자체 소재와 부품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방법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대한 선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카일 맨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사 공급망은 이 선박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들 없이는 우리의 방위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죠.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안드레아스 크레머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자신들의 엔지니어링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커지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윤지원 씨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열띤 속삭임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지켜보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듣고 있는 내용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 명의 유럽 대표자들이 모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국가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낡은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왔었는데 대신 불편한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표 후반부를 위해 연단으로 돌아오자 방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관심은 집중된 주의로 바뀌었어요. 일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인상을 쓰며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서구 국가들이 항상 이끌고 아시아 국가들이 항상 따라오는 안전하고 편안한 세계는 저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조용히 모두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된 실제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청중을 바라보니 일부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 생각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한국이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일부는 화를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숫자에 기반한 것입니다. 방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완전한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정을 시작했던 교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섰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다음 부분을 위해 불을 어둡게 하자 방이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이것은 진실의 순간 제가 한국에 대해 발견한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다음 내용은 단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큰 화면에 다른 국가들을 연결하는 빛나는 선이 있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선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제품과 부품이 전 세계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들이 중요한 도시를 통과하는 도로처럼 한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을 통과하는 이 연결들이 갑자기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버튼을 클릭하자 한국을 통과하는 선들이 빨갛게 변하고 사라졌어요. 그러자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다른 선들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체 지도가 망가지고 어두워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학적 사실입니다. 회색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한 독일 외교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페닉 교수님, 유럽과 미국의 기술 계획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제 대답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부드러운 대답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간단히 대답했어요. 데이터는 다른 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안이 속삭임과 걱정스러운 표정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카일 맨슨이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에 빠르게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 미국 관계자들이 서로 가까이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제 실현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서구 국가들이 항상 최고라고 말한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이죠. 컴퓨터 칩에 대해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어요. 이 작은 실리콘 조각들은 휴대폰부터 자동차, 군사 장비까지 모든 것의 두뇌입니다. 화면에는 칩이 만들어지는 반짝이는 둥근 원판인 웨이퍼 사진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세계 메모리 칩의 70%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여러분의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병원은 장비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우리의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메모리의 대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기술부 소속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과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거예요. 이 칩을 만드는 공장은 각각 건설하는데 200억 달러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죠. 그녀는 무언가를 적으며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배터리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안드레아스 크레머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현재 고체 배터리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이 배터리들은 충전이 더 빠르고 더 오래 지속되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마침내 안드레아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의 독일 악센트가 평소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국이 고체 배터리 기술에서도 앞서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크레머 씨.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네. 한국 기업들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는 항상 엔지니어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이제 그들의 미래를 움직일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죠. 가장 강력한 순간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을 때 왔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복잡한 성과점의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거의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계 권력에 대해 수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이 제 자신의 말에 의해 분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옳게 느껴졌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패턴들이 이치에 맞았죠. 아마도 처음으로 실제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특별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말했어요. 거대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약한 나라도 아니죠. 대신 세계가 그 나라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청중 중 일부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이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들을 포함한 몇몇은 의자에 더 똑바로 앉아 눈이 인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한국의 반도체 발전이 어떻게 배터리 기술을 도왔는지, 그것이 선박에 동력을 공급하고 문화상품을 운반하며 더 많은 기술을 위한 시장을 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영리한 외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좋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말했어요. 훌륭한 국가 전략입니다. 발표의 이 부분을 마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진 느낌이었어요.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 더 가볍고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중요한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죠. 그리고 방 안의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화가 났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밖으로 나왔고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짧은 휴식을 가집시다. 말했어요. 돌아오면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흥분된 그룹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동안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말이죠. 발표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 무대로 다시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차분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무지와 마주하고 배운 것을 모두와 공유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대 역사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단에 당당히 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군인들을 배치한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말하는 것을 그저 따라가는 작은 나라도 아니죠. 대신 그 나라가 없으면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켰습니다. 제 뒤의 화면은 한국 기술이 현대 생활의 모든 부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주머니 속의 휴대폰부터 대양을 가로지르는 물건을 운반하는 배, 우리가 보는 영화부터 미래에 우리가 운전할지도 모르는 자동차까지요. 이 모든 조각들이 영리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맞춰지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에게 말했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똑똑한 국가 계획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방은 몇 초 동안 조용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다음 뒤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고 박수를 친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기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죠. 제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이 질문으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화가 나서 도전적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정말로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죠. 연구에서 배운 사실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인 카일 맨슨이 무리를 해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에 대해 나중에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제 말이 이 방을 넘어 멀리 도달할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아스 크레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덜 화가 나 보였고 더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당신의 결론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뻣뻣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군요. 심포지엄은 이틀 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오래된 아이디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유용한 무언가가 되었죠. 오래된 사고와 새로운 현실 사이의 다리 말입니다. 마지막 저녁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지원 씨가 그곳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학술 웹사이트에 퍼지고 있어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애틀랜틱 매거진이 인터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불과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여전히 실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써야 할 오래된 논문이 많이 있군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윤지원 씨가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품고 가정 대신 증거를 살펴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로 갈 겁니다. 그 순간 결정했어요. 보고서에서만 읽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요. 윤지원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다가 발견하게 되셨군요. 네, 아래의 불빛을 바라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사실은 매우 한국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것. 갑자기 필수적인 존재가 될 때까지 눈에 띄지 않는 것. 손가락으로 난간을 두드리며 이미 책의 챕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연구할 새로운 시스템,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를 찾았어요. 이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명의 독자,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정책 입안자씩 말이죠.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전화기를 넣었어요.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한국 혁신의 작은 조각이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린스턴의 리처드슨 학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한 학기의 연구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승인되었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모두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노트북을 닫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동료들은 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제 연구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편에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로 뒷받침된 진실을 말이죠. 다음 주에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작아 보이고 다른 면에서는 더 연결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많은 연결의 중심에는 제가 향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시어도어 패닉은 이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식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